네, 그리고 세 번째로 컨볼루션 CNN에서 구성 요소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풀링 레이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컨볼루션 레이어와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이제 뽑아낸 정보들을 압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비주얼 콜텍스 거기서 이제 컴플렉스 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음, 네, 요즘은 조금 안 쓰이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냥 컨볼루션 레이어의 스트라이드를 그냥 크게 줘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이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제 좀 보고요. 그리고 딥러닝에서는 그 정보를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보를 많이 버리는 것, 압축하고 축소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풀링 레이어에서 감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풀링에는 맥스 풀링과 이제 에버리지 풀링을 주로 많이 씁니다. 이 에버리지 풀링은 엄밀히 말하면 산술 평균의 알시메틱 에버리지 풀링이고요. 여기 예시에서는 이제 이 사이즈가 2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2인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스트라이드만큼 건너뛰면서 이 안에 있는 가장 큰 값 하나만 뽑는 게 맥스 풀링이고요. 그리고 이 값의 평균, 산술 평균을 뽑는 게 에버리지 풀링이에요. 그리고 이런 풀링 외에도 뭐 제가 쓴 논문에는 이 에버리지 풀링이냐 뭐 맥스 풀링이냐 이 타입들을 뭐 학습하는 그런 풀링도 있고 뭐 소프트맥스 풀링 뭐 여러 가지 풀링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이제 맥스 풀링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네, 그리고 이제 강의 중에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신 부분이 맥스 풀링은 그러면 왜 정보를 버리나요?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정보들도 귀한 정보일 수 있는데 이것들을 버리면 별로 안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영상 강의에서도 답변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그냥 넘기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것들만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 네,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컨볼루션 CNN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네트워크를 무한정 키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트워크 캐퍼시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크기가 작다, 어, 넘어오는 정보의 양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냥 컨볼루션 레이어의 그 필터 숫자를 뭐 2배, 3배로 키우고 뭐 플리 커넥티드 뭐 거기도 이제 노드 숫자를 막 확 늘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조건 노드 늘리고 무조건 이제 더 깊게 쌓고 네트워크 크기만 무조건 키우면 다 좋냐?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 오버피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버피팅이라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네트워크 크기가 데이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커버리면 여러 가지 그냥 이 네트워크가 이 데이터를 다 그냥 외워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어떤 특징들이나 어떤 공통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학습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추출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다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볼루션 레이어도 어제 배웠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경량화 버전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런 웨이트들을 쉐어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쉐어링하고 그리고 로컬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냥 풀리 커넥티드만 쓰는 게 가장 이제 성능이 좋겠죠. 하지만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좋은 성능을 보이고 또 맥스 풀링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그런 이유들은 어 이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네트워크 크기를 이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 크기를 가질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네트워크 구성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렐루 때도 잠깐 설명했지만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이 신호 중에 하나의 신호, 그러니까 이건 2 곱하기 2인 경우에요. 이제 필터가 2 곱하기 2고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에는 이제 4개 중에서 하나만 신호가 전달이 되잖아요. 이 자극이.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자극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맥스 풀링이 사실 지금 이 값이 오기 전까지 이 맥스 풀링의 인풋은 사실 아까 이 맥스 풀링의 인풋은 아까 많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그런 여러 그 아래에 있는 층들, 그 층들의 그 아웃풋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높지 않은 그 값들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레디언트가 흘러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분할해서 나눠서 배우는 노드들이 각각 역할이 좀 나눠지는 그런 효과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포지션 인베리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도 아까 X자가 약간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거나 그림이 약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약간 흔들리면 컴퓨터가 인식하기에는 숫자 그 비트 체계가 데이터가 완전히 다 뒤바뀐다 그랬잖아요. 이 필터들이 컨볼루션 필터들이 이렇게 찾을 때 맥스 풀링을 사용하면 그 포지션의 약간 이동과 회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인베리언트한 로버스트한 특성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가장 이제 큰 값 하나만 뽑아내다 보니까 이 값이 약간 옆으로 밀려서 뭐 필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거진 내보내는 어떤 선택되는 값들이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베리언스를 가집니다. 그런 게 굉장히 이제 그 이미지 인식에서 좀 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궁금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잃어버리는 정보들이 중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 때문에 이제 맥스풀링은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서 좀 스토캐스틱하게 이런 이제 값들에 대해서 이제 스토캐스틱 풀링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스토캐스틱하게 선택하는 뭐 그런 기법들이나 뭐 아니면 이제 좀 큰 값의 가중치를 주되 뭐 작은 값도 조금씩 고려를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풀링 기법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슨엑스트라는 그런 모델에서는 그 맥스 풀링이 아니라 에버리지 풀링을 씁니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그 정보를 이제 모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풀링에서는 이제 그런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에버리지 풀링의 경우에는 조금 맥스 풀링에 비해서 약간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우리 주로 이제 렐루를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렐루와 에버리지 풀링이 함께 쓰여질 때 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렐루를 쓰면 이제 0인 값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쵸? 0인 값이 약 절반? 뭐 정확히 절반은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0인 값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높은 자극이 있더라도 이 값들이 다 평균을 내게 되면 그 높은 자극,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희석돼 버립니다. 같이 섞이면서. 그래서 그 에버리지가 되는 게 그게 이제 희석된 그런 이제 좀 약한 자극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로스를 계산해서 다시 이제 그레디언트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웨이트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 어, 다운스케일링 웨이트라고 그런 효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에버리지 풀링은 일반적으로는 그 이미지 인식에서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렐루가 아니라 하이퍼블릭 탄젠트면 더 문제가 있는데요. 하이퍼블릭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액티베이션 펑션의 아웃풋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그러니까 큰 값은 일반적으로 아까 컨볼루션 연산에서도 봤듯이 중요한 자극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자극들이 그 반대값, 그러니까 작은 음수로 큰 값이랑 같이 이제 에버리지 풀링으로 계산이 돼버리면 서로가 이제 상충되면서 0에 가까운 값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극들이 없어져 버리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정보를 무조건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압축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뽑아내서 보내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딥러닝에서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딥러닝의 전형적인 문제들을 좀 피해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맥스 풀링이 일반적으로 에버리지 풀링보다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선 작동을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배열을 할 때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RGB로 세 채널이 이렇게 있고 with, height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가지고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거기다가 액티베이션 연산을 하고 그걸 풀링하고 다시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액티베이션 연산을 하고 풀링 연산을 하고 그런 이제 그런 모듈들을 짜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컨볼루션들을 연산들을 거치고 나면 이제 분리 커넥 이거를 쭉 다 펴줍니다. 1차원으로 쭉 다 편 다음에 분리 커넥티드 연산을 해서 레이어를 넣어서 분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넣어서 그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의 노드 개수를 그 클래스의 개수와 일치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물이 1000개 있으면 이게 1000개, 지금 예를 들어서 2개 중에 구분을 하고 싶으면 2개로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이 최종적인 나오는 그 값의 수치를 우리가 확률로 보고 근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는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사진은 고양이야, 이 사진은 강아지야 하고 이 네트워크가 그 예측을 하도록 우리가 학습을 시켜줄 건데, 그래서 이 수치적 결과를 확률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맥스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소프트맥스는 얘는 이제 어제 강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이제 이유들이 있어요. 소프트맥스를 쓰는 이유는. 그래서 어쨌든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고 나면 이제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네트워크가 내보내는 결과값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률로 근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마지막 노드 개수는 이제 클래스의 개수, 강아지, 고양이 2개인 경우는 2개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한 뭐 클래스가 1000개다 그러면 이 노드가 1000개, 그리고 뭐 10개다 뭐 강아지, 개, 고양이,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을 간다 하면은 이제 노드가 10개. 그래서 각각 노드들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그 노드가 큰 값을, 그러니까 어떤 고양이 사진을 줬을 때는 이 노드가 큰 값을 내보내게끔, 강아지 사진을 줬을 때는 이 노드가 큰 값을 내보내게끔 그렇게 학습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 내보낸 값들을 이제 확률로 근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그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확률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 확률이 이제 고양이 사진을 줬을 때는 고양이만 1,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게끔 그렇게 학습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가 내보낸 확률과 그리고 실제 정답인 확률, 이 두 사이의 차이, 그러니까 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로스를 구해서 그 로스를 기반으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어제 배운 대로 흘려보내서 네트워크들을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정답은 이제 원합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정답 하나만 1이고 나머지 다 0인. 그러니까 정답은 강아지의 확률은 0이어야 되잖아요. 고양이 사진을 줬는데 강아지의 확률은 0이고 다른 것도 다 0이어야 되고 고양이의 확률만 1, 100%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원합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이의 확률을 구할 건데, 이 사이의 확률의 그 차이 로스를 구할 건데, 이걸 로스를 어떻게 구할 거냐? 단순히 일단 가장 직관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빼서 로스가 뭐 이렇게 정답과 이거의 차이가 로스가 뭐 한 요 두 개를 그냥 단순히 빼버려도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도 학습이 됩니다,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학습이 해도 되는데 좀 더 이 차이를 잘 나타내는 좋은 그 메저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빼지 않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어떤 그 지금의 그 딥러닝 네트워크가 내보내고 있는 그 아웃풋의 디스트리뷰션을 그 정답에 있는 디스트리뷰션으로 근사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수학적으로는. 그게 한 정보 이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강의 때는 자세하게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인터넷 강의에서는 일단 좀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포를 이제 그 네트워크가 가지는 데이터 분포를 정답이 가지는 분포에 따라 가게끔 하는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경우에는 좀 쉽게 생각하면 좀 차이가 클수록 훨씬 더 그 페널티가 로스가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크게 잘못한 예측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업데이트가 더 크게 된다. 그래서 이 계산된 이 로스를 가지고 이 로스량을 가지고 다 미분을 해서 각각 노드가 이 로스를 만드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